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원 원장 이경상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2015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O2O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2O 마케팅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힘은 오프라인이 발휘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이퀄 온라인이다 하는 개념으로 이 새로운 O2O 마케팅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장의 그림에 O2O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림에 어떤 여자분이 구두를 사기 위해서 많은 구두를 다 신어봤습니다. 이 매장의 점원은 이 한 켤레 구두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모든 구두를 다 시험했더니 마지막으로 이 멘트가 나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만 이 구두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더 싸니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테니까 와이파이하고 패스워드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일반적인 운동화나 일반적인 여러분 그 운동복은 사더라도 여러분이 외출하거나 어디에 갈 때 입는 구두나 외투는 여러분이 절대 온라인에서 사질 않습니다. 다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쇼핑몰들,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것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2011년에 내놓은 것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은 어떤 서비스를 2011년에 내놨는가 하면, 자, 여러분이 가서 오프라인에 가서 상점에 가서 다 옷을 입어봅니다. 다 입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쫙 찍어보면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상점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이 쌀 겁니다. 평균 18% 정도 쌉니다. 자, 그러면 20%라고 치면 10만 원짜리 사면 2만 원이 쌉니다. 20만 원은 4만 원이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누르면 갖다 주는 아마존을 이용할 겁니다. 자, 2011년에 아마존이 바로 이 쇼루밍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쇼루밍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없는 경쟁자들의 상점을 나의 제품 판매의 쇼룸을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다 옷을 입어보고 바코드만 찍으면 집으로 갖다 주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2012년에 미국의 유통업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유통업계는 평균 2에서 3%씩 성장하다가 2012년에 갑자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이즈러스, 장난감 가게, 월마트, 베스트바이 이런 곳에 고객 수가 18%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야, 마케팅을 잘해서 우리 매장에 고객이 18%가 늘었구나. 열심히 서비스를 했는데 2012년 말에 매출 계산을 해보니까 13%가 매출이 평균적으로 감소됐습니다. 18% 고객이 늘었는데 왜 13% 매출이 줄었는가? 그래서 그 고객은 무엇을 했을까? 전부 아마존의 쇼루밍이라는 앱을 깔고 그 앱을 깔고 와서 입어보고 다 아마존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이것이 2012년에 미국 유통업계를 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온라인의 오프라인 공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코드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을 다 초토화시킨 거죠. 그중에 가장 초토화된 곳이 바로 베스트바이입니다. 자, 이 베스트바이를 보면 2011년 이후에 주가가 거의 폭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유통업체 중에 베스트바이가 제일 매출이 떨어졌을까요?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을까요? 입소문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자,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에다가 야, 베스트바이를 가면 아마존에서 있는 제품이 제일 많아. 베스트바이를 가서 쇼리밍을 해. 그러면 많은 걸 싸게 살 수 있어. 입어보고. 그래서 전부 베스트바이를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에서 샀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샀느냐? 쇼루밍이 등장하기 전에 베스트바이 고객이 상점에 와서 한 번 상점에 와서 사는 금액이 28불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3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쇼룸이 등장한 다음에 베스트바이에 와가지고 베스트바이 거를 다 입어보고 골라보고 아마존에서 산 베스트바이에서 고객께 산 금액이 230불을 샀습니다. 8배 이상을 와서 산 거죠. 왜? 와가지고 이것도 싸네, 이것도 싸네, 이것도 싸네 이러면서 베스트바이에서는 다 물건만 골라보고 실제로는 아마존에서 구입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베스트바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브라이언 던이라는 유명한 유통업체의 대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베스트바이를 만들었어요. 2,400개 매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분이 2012년 말에 사임합니다. 사임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쇼루밍은 우리를 죽음의 계곡으로 집어넣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의 마케팅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하면서 전격적으로 사임합니다. 그 이후에 400개 매장을 폐쇄하고 엄청난 자구 노력을 구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들은 어떻게 하면 아마존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격을 할인할까요? 죽습니다. 왜? 아마존은 항상 싸기 때문입니다. 자, 바코드를 다 잘라버릴까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장에 통신이 안 되게 막아버릴까요? 이거는 고소하면 법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여기에 해답을 2013년에 오프라인 기업들이 전부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세미나가 열리고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고 아마존이 준 충격이 오프라인의 엄청난 열풍을, 새로운 반격의 열풍을, 변신의 열풍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오프라인의 온라인 역습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는데 오늘 서울에 출장을 왔습니다. 3박 4일 출장을 왔어요. 저희 딸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띠딩 해서 딱 보니까 아빠 오늘 엄마 생일인데 아빠 까먹었지.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와이프 생일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1년 이상 가는 일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자, 11번 가야 옥션에 주문을 할까요? 주문을 하면 며칠이 걸릴까요? 오늘이 생일인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까?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서 보내도 이틀 이상 걸리죠. 오늘이 생일인데. 그래서 새로운 해답을 오프라인들이 내놨습니다. 자, 제가 근처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가서 와이프 구두를 딱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샀다는 증빙을 와이프한테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어떻게 하느냐? 부산의 집 근처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갑니다. 보여줬더니 거기서 그 물건을 주는 겁니다. 그 와이프가 직접 신어보고 볼이 좀 안 맞다. 바꿀 수가 있고요. 색깔이 좀 그렇다. 그럼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마케팅의 개념의 새로운 개념이죠. 어떤 개념입니까? 바로 매장이 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아마존이 갖지 못한 물류의 순간이동을 하는 거죠. 지점들은 이렇게 연결되면 원격지에서 순간적으로 물류를 이동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배달의 시간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쇼핑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오늘 요번에 새로 마스카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했더니 집에 있는 화장품이 어떤 거세요? 어떤 겁니다. 그럼 그 화장품들을 꺼내놓고 매칭을 해줍니다. 자, 그거는 이 화장품을 먼저 바르시고 이렇게 화장을 하세요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오프라인의 역습이 일어나면서 오프라인의 힘을 더 갖는 것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영역의 구분 없이 싸우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온라인 이퀄 오프라인, 오프라인 이퀄 온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프라인의 역습이 있으니까 또 아마존은 끊임없는 혁신을 합니다. 이 아랫단에 보시면 바로 쇼루밍을 내놨고요. 최근에 내놓은 것을 보시면 바로 대시 버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냉장고에 타이드라는 걸 붙여놨습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뭐가 떨어졌네?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주문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걸 한 건 한 건 주문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장바구니에, 아마존의 장바구니에 이 타이드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35개 정도가 있는데요. 커피를 먹다가 커피가 떨어졌네? 버튼을 누르면 장바구니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거를 모바일이든 PC든 소셜미디어든 관계없이 자기가 바로 구매를 하게 되면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12시간 이내에. 이게 새로운 아마존의 서비스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 2011년부터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혁신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이고 오프라인이 온라인이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 없이 싸우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온라인 이퀄 오프라인, 오프라인 이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2014년에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 O2O를 무장을 해서 업계를 석권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이프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맞춤형 와이셔츠라는 걸 잘 아시죠? 맞춤형 와이셔츠는 일반 기성복을 입기에는 어떨 때는 목이 안 맞고 소매 길이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맞춤형 와이셔츠라는 걸 또는 맞춤형 정장을 입게 되죠. 이러한 맞춤형 정장은 60년대에 굉장히 성행했다가 기성복이 나온 80년대부터 사그라들어서 지금은 거의 지역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명동 이런 곳에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고객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하기에는 거리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보통 30년에서 40년 한 그러한 맞춤형 와이셔츠의 사장들이 거쳐간 고객들이 한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5천 명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3, 40년을 노력을 한 겁니다. 자, 스트라이프스는 어떨까요? 스트라이프스는 새로운 O2O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자, 먼저 자기가 인터넷에 또는 모바일로 저를 저랑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전화번호하고 자기 이름만 남기면 로드 스타일리스트, 다시 말하면 직접 찾아와서 치수를 재주는 분이 오게 됩니다. 자, 로드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여러분하고 만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 여러분이 있는 회사 근처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치수를 재주죠. 현장에서 치수를 전부 재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자, 맞춤형 정장을 할 때는 와이셔츠를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해서 하세요. 단추의 모양은 어떻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객을 보고 선생님의 스타일을 보니까 맞춤형 와이셔츠는 요런 스타일이 맞고 맞춤형 전장은 요런 형태가 맞습니다. 하고 연령대나 그 사람의 생김새나 체형을 보고 적절한 것을 코디해 줍니다. 그런 교육을 끝낸 다음에 바로 제가 주문을 하게 되면 로드 스타일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패드에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결제기에 꼽아서 바로 사인을 하게 되면 제가 주문을 하게 되죠. 향후에는 모바일이든 PC든 어느 곳에서나 제가 형태만 주문을 하게 되면 저한테 와이셔츠를 또는 양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형태의 방식입니다. 바로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3년에 32살 먹은 이승준이라는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 이승준이라는 사람은 연대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생전 디자인이라고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고요. 1년 만에 8,000명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30년에 5,000명 고객 확보했는데 이 스타트업스는 1년 만에 8,000명 고객을 확보했고 2년 만에 5만 명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5개 지역의 영업력을 확대했고요. 금년에는 싱가포르에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전 세계에 많은 인종이 뒤섞인 곳은 전부 우리의 영업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의 장소라는 거죠. 왜? 많은 인종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신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성복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새로운 마케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트라이프스의 O2O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한국민속촌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국민속촌을 내가 언제 다녀왔지? 하게 되면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한국민속촌은 두 가지 부류만 같습니다. 60대 이상이 과거의 향수를 느끼려고 가는 것, 또는 10대 이하의 애들이 현장 견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이 이외에는 고객들이 외국인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20, 30대의 외면을 받고 있었죠. 자, 이 한국민속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고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바로 온라인만 바꾸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의 현장, 민속촌 현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카톡에, 밴드에 고객과 연결을 하고 그 고객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국민속촌에서 뭐를 하면 여러분이 함께 재밌을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나와서 채택한 것이 얼음땡입니다. 그래서 얼음땡을 받아들여서 한국민속촌을 가시면 얼음땡 하고 확성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걷는 걸 멈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무궁화꽃을 피웠습니다. 그럼 움직입니다. 무궁화꽃을 피웠습니다. 움직입니다. 이런 놀이 많이 해보셨죠? 이게 얼음땡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끝까지 잘하면 바로 상품을 받는 거죠. 자, 커플이 갔습니다. 서로 애인인 커플이 민속촌을 갔습니다. 뭘 할까요? 춘향이 경험하기. 그래서 춘향의 옥살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칼을 쓰고, 나무로 된 칼을 쓰고 옥살이에 들어갑니다. 그럼 남친이 내 인연, 내 수청을 들겠느냐? 그런 다양한 재미있는 걸 통해서 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0대에서 40대의 관람객이 80%입니다. 예전에는 10대와 노인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20대, 30대, 40대가 80%를 차지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 재방문율이 8.5%가 향상됐다는 겁니다. 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과거에는 한번 민속촌을 보고 재방문을 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놀이터기 때문에 애인들과 또 가고 1년에 다시 가는 율이 8.5%의 고객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온라인만 변화시키는 것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섞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O2O의 성공 법칙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디지털 고객, 다시 말하면 디지털로 무장된 고객이 우리하고 접촉하는 것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저니. 그 여정을 재설계해야 됩니다. 재상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거를 온라인에 있는 사이트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믹스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O2O,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바꾸고 버추얼 투 리얼리티, 가상과 현실을 같이 믹싱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거기에 커스터머가, 우리의 고객이 어떻게 우리하고 반응할 건지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UX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UI, UX. 이거는 뭐냐면 온라인 사이트에 고객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UX입니다. 이제 O2O에서는 UX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CX라고 씁니다. 커스터머 경험, 사용자 경험이 아닌 고객 경험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아시겠죠? 온라인, 오프라인을 서로 넘나들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장원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장원 업주의 입장에서는 미장원을 방문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고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의 삶을 첫 번째 연구해야 됩니다. 자, 미장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깎을까 말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는 살까 말까 하지만 깎을까 말까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느 미장원을 갈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느냐 아니면 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미장원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주문을 하고 미용사가 깎을 때까지 앉아서 대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 깎았습니다 하면 그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나와서 자기가 다니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유지보수, 머리를 뭘 유지보수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드라이로 말리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렛나드가 나면
수염을 깎고 이런 것이 하나의 유지보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생각합니다. 머리를 깎을까 말까. 그때 고객은 계산을 합니다. 무슨 계산을 할까요? 야, 그 미장원을 갔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야, 뭐 쥐 뜯어먹은 것처럼 깎았어. 모양이 이상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득을 받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고객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커스터머 리소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디지털 고객 여정을 재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방문 고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망 고객서부터 쭉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흐름을, 삶의 흐름을 내가 같이 호흡하면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에 중에서도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의 새로운 고객 설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O2O 마케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온라인을 사업하는 사업자라 그러면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해석이 되겠죠. 오프라인의 사업자라 그러면 O2O의 해석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로 이 뜻은 뭐냐면 온라인만 바꾸지 말고 오프라인을 함께 바꿔야 된다. 그걸 서로 하는 믹스하는 형태로 바꿨을 때 진정한 O2O 마케팅의 파워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고객이 여러분의 상점에, 여러분 회사에 넘쳐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